공송회를 결코 허용하자는 그런 어리석은 법,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법을 우리는 다좋고 저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통과되는 순간 기독교는 이제 숨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줄 압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를 죽이기 위한 그런 법에 불과하오니 우리 기독교계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저희의 이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악의 기운을 주님께서 앞장서 가주셔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순종하며 주님이 가신 지시하신 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또 이 귀한 오전 예배를 지기 위하여 은근각처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나온 우리 처음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수술하여 아주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고자 나온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술이나 기타 질병으로 고통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다 그 고통을 자여 주옵시고, 다시는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몸과 영 다 중심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송과 기도 들어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졸음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막이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입술과 영을 주건주장하여 주셔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영의 귀한 마음에 비해 100% 심어지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40장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찬송가 40장.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을 엮어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문 주님의 너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을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너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로고를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로고를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피아노가 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교회에는 오직 허용되는 악기가 피아노하고 올간이. 천주교는 아예 그 교리적으로 이다니면서도 올간만을 인정합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다 타락해가지고 제멋대로 하고 있는데 원래 예배 때는 오직 피아노 아니면 올간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악법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회를 오늘 저 광화문 시청광장에서 한다고 하죠. 심지어 또 지금 너무 인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여의도로도 모이라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광화문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마 힘들 거예요. 시청에서 역으로 올라와서 그쪽으로 걸어가려면 지금 광화문과 시청 두 군데서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집회를 하게 되는데 다 받는다던데. 나가봐야 거기 다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다 가게 돼 있어요. 그 악랄한 놈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도 다 그냥 갔어. 염려하지 마시고 이거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라며 오늘은 다 한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오후 예배는 2시에 그 광화문과 시청에 이제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이것도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있느냐?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딱 두 성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지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그 본성이죠. 속성.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 편재성.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죠. 그리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성, 편재성, 무지한성,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영원성,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 자비, 또 정의, 지치, 의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가 있는 것. 그런 것으로 공유적 속성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딱 두 성만 창조하셨어요. 남성과 여성. 오늘날은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해가지고 기가 막힌 성들이 남성, 여성 외에도 수백 가지가 된다고.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흔히 생물학적 특성으로 생물학적 그 성적 분류로는 남성과 여성 두 성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회적 속성으로 나누면은 남성, 여성 외에도 수만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젠더란 말을 쓸 때는 사회적인 그런 특성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생물학적 특성으로는 남성, 여성인 것입니다. 섹스는 남성, 여성, 젠더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적으로 뭐 이게 아직 돼 있지 않지만 그냥 허용되고 있죠. 뭐 강하게 뭐 동성애 하거나 이런 걸 강하게 무슨 통제하거나 이런 법은 없죠. 통제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도덕적 관념으로 여러분도 어때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고 있는 거 보면 보기에 참 아름답더라. 느껴집니까? 아니요. 보기에 그만 구역질이 나죠. 저것들이 사람인가?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사람이 하고 있다. 동성과 동성이 같이 사는 예가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명령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죠.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대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가지고 생육을 하면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그 문화명령을 열심히 준행해서 땅을 정복하고 결국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보기가 흉한가? 이걸 깨트리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면 아이가 생산됩니까?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면 아이가 생산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뭘로 생육하고 번성해요?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셔서 최초의 가정을 꾸미게 하셨죠.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 제도입니다. 가족. 남성과 여성.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례하에 결혼했죠. 그러다 범죄하여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구상에 쫙 편만하게 됐죠.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는 생육과 번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이하게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정하고자 하는, 아니 내놓고 하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양 여러 나라들이 차별금지법, 줄여서 차금법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도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더불당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차별금지법을 나름대로 또 만들려고 하고 있죠. 지금은 대놓고 이제 아예 차별금지법으로 통일된 모양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왜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느냐 할 때 상식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니까 이거 좋은 법 아니? 그렇죠. 차별 금지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반대합니까?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 대상이나 어떤 그 까닭 즉 사유 그리고 차별 영역의 범위에 따라 두 범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두 번째는 바로 오늘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둘로 차별금지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가운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주로 성별이나 장애 등 특정 차별 사유나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는 현재 남녀 평등, 그러니까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죠. 연령이나 성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거나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조건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규정하는 그런 개별법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수 존재하고 있어요. 수십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갑자기 단어를 앞에 딱 붙였어요. 포괄적. 그냥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남녀고용평등법이니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거는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다 수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건 맞는 거야. 실력에 따라 또 그렇게 되는 거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해체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그냥 어디 뭐 연못에 그냥 깊은 연못에서 돌 하나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핵폭탄 같은 파괴를 지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씀드린 이탈리아 공산당 아버지라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진지전에서 나오는 11가지 그 자네들의 그 계명, 강령. 그들의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11그 강령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저들은 항상 이상을 꿈꾸고 있죠.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어요. 공산주의의 그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 재림 후에 세상에서나 이루어지는 게 유토피아지 이 흠과 점유하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11계명은 한마디로 코로나나 가짜뉴스, 우리 대한민국 가짜뉴스가 덮고 있죠. 가짜뉴스, 그리고 정권을 아주 무너뜨렸던 촛불혁명, 촛불집회. 이런 것이 바로 제일 첫째가는 지속적인 사회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는 이 공산화시키는 그 첫 번째 강령이 이겁니다. 지속적인 사회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코로나로, 가짜뉴스로, 촛불집회로 이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혼란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약화됩니다. 두 번째가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키라는 게 바로 두 번째 계명이 공산화의 계명. 바로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해서 교사의 권위를 여지없이 다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노동자래. 그 전교조. 요게 그대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소위 말하는 저들의 혁명화 전략 속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거야말로 가족을 해체하라는 거. 가족을 해체하라. 바로 이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요 공산화의 전략에 그대로 딱 다 맞아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가족을 해체하라. 부모를 고발하라. 일부 다처. 또 지독한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결국 가족을 해체하게 되는데 여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핵폭탄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뭐 별의별 잡놈들이 다 뭐 결혼하니 어쩌니 심지어 제가 이
사진으로 봤더니 서양에서는 개하고도 결혼식을 올리더라고요. 돼지 새끼하고도 결혼식 올리고 양하고도 결혼식 올리는 사진을 찍고, 그야말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지없이 깨부숴버리고 특히 가족을 해체하는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이제 우리 부모들이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어린이들에게 성교육을, 물론 성교육 시켜야 되지만 비정상적인 성교육이 포함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동성애 교육을 4살짜리에게 무슨 학문 성견이 이런 걸 가르쳐야 되니, 안 가르치면 학교에서 잘려요. 그럼 부모가 항의하면 부모도 법에 걸려서 구속돼야 되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가 막힙니다. 어떤 부모는 애가 이제 초등학교인데 자기는 여자로, 남자 아들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해야 되겠다 했더니 왜 아버지가 난리 나지 이 미친놈 하면서 절대로 안 됐더니 그 반대한 부모가 양육권을 빼앗겼어. 왜? 아이고의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느냐 해서 양육권을 빼앗겨. 양육권. 기가 막히죠. 정말로 이제 캐나다에서는 정말 4살짜리 애들에게 뭐 동성애 성교육을 시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부모에게 그냥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제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 제정된 나라에서는 한마디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11계명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공산화시키는 1등 공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분노하는 게 뭡니까? 11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뭡니까? 교회를 해체하라는 겁니다. 공산화의 5번째 단계가 교회 해체. 그게 바로 교회 폐쇄법이죠. 교회 폐쇄법. 그리고 6번째가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는 겁니다. 이슬람이 전 세계로 다 지금 이민 오고 그냥 뭐 난리 부르시죠. 그냥 이슬람 교도들이. 그 와가지고 자기네가 어느 한 지역에서 주거하면은 거기는 절대 그 나라 법이 닿지 못하게 자기네들만의 법 샤리아법으로 다스리게 돼 있어요. 샤리아법. 정말로 이슬람 교도들은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무슨 법에 어겨서도 자기네 법으로 다스리지 그 나라 법으로 다 못 다스려요. 근데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그 나라 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또 저런 이슬람 샤리아법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했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처벌받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들이 이래저래 역차별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종파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민족 정체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이 계속 각 나라마다 이주해옵니다. 영국은 그래가지고 영국 국법으로 국민들은 다스림 받는 데다가 또 저 이슬람 교도들 비난했다가 또 그들 비난했다는 걸로 자기네 나라 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또 처벌받아요. 그러나 이슬람 교도는 아무 처벌 안 받아요. 자기네 샤리아법으로 다 해결해. 이런 역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 외국에 나가면 얼마나 인종차별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뭐 백인 흑인 막 들어올 때 또 뭐 그냥 막 흑인들 향해서 또 많이 또 비하도 하고 그러잖아. 그건 차별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인종차별. 그런데 사람이 또 살다 보면은 또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 아예 범죄로 규정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실수로 뭐 어떻게 뭐 말 한마디 한 거
그거에 또 고발되면 인종차별 범죄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에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개판이죠. 국회의원들 눈치만 보고 있죠. 이게 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혁명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바로 저 빨간물 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이런 것들이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문재인 때 만들었잖아요. 그야말로 사법 시스템을 신뢰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이거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9번째가 복지정책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좋은 거 같죠? 사실 복지정책은 이 사회주의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채용하고 있는데 이거 복지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은 게을러져요.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개명 속에 9번째가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공산화로 가는 그러한 길목이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 강화되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어느 선까지가 있는 겁니다. 뭐 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내줘.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바로 독약을 사선 미량으로 먹이는 겁니다. 복지정책을 강화하라. 사람들 입맛에 딱 맞죠? 그러니 야당이 막 그걸로 발의해 나가니까 여당도 표들라니까 할 수 없이 같이 그냥 복지정책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라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10번째가 요거 하나부터 11가지까지가 대한민국에 그대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10번째가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언론 노조를 통해서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 그 뉴스 보면 편향돼가지고 마치 무슨 당의 대변인 노릇하잖아요. 그야말로 언론은 그냥 주사파에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그냥 지들 입맛대로 여론조사도 엉터리를 해가지고 뻥튀겨가지고 그냥 거짓으로 여론조사해 놓는 거예요. 수치 조작. 그리고 마지막 11번째가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는 겁니다. 과도한 음주. 여기에 마약 중독. 이것이 다 같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 안토니오 그람시 11개명이 공산화의 11가지 그 강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11가지가 대한민국에 그대로 다 지금 적용돼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기폭제 역할하는 게 뭐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 그걸로 족할 텐데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데 물론 만족이라는 건 없겠죠. 그걸로는 안 된다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필요로 해야 된다고 그 반드시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역선하는 자들은 저 지금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근본적인 차별 행위를 막을 수도 없고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차별 사유를 구체화해서 심화시켰지만 이 개별법만으로는 차별이 설명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이렇게 반대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적 지향 및 성적 전체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와 차별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더우시면 에어컨 키세요. 여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요게 어떤 그런 함정이 있냐면
다른 것을 다 갖다 대지만 핵심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만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절대 제정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이 좋아요. 모든 영역 다 포함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 여기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와 차별 영역을 여기에 다 넣고 있는데, 여러분 성적 지향이 뭡니까? 성적으로 이끌리는 방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적으로 이끌리는 상대. 여자가 성적으로 남성에게 이끌려야 되는데 여자가 성적으로 여성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남성이 성적으로 남성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이게 성적 지향이죠. 여기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결국에는 이게 좋게 말해서 성적 지향성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동성애 옹호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두절미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바로 첫 번째 되는 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일 위험성이 있는 게 바로 이거만. 위험하다는 게 왜?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 이겁니다. 동성애를.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서 젠더 이도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성들을 다 합법화시키게 돼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수많은 성들. 그야말로 가족 체제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이 또 가장 위험하게 여겨지는 게 사상. 사상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 동성애나 이런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두 번째가 바로 사상에 내가 무슨 사상 같든 차별하지 말라. 저 광화문 내거리에서 나 김일성이 주사파 이거 환영한다. 이거 고발하면 내 사상의 자유를 왜 차별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김일성 만세 부르고 김정은 만세 불러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의 사상을 함부로 차별하느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두 번째 위험성이 바로 이 사상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미국 같은 나라입니까? 에? 우리나라는 지금 죽이느냐 살리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김정은 저 무리하고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그 싸움 그 등에서 뭐 저들은 무슨 자기네 무슨 체제 보호법으로 조금이라도 체제 어긋난 건 다 잡아갖고 사형시키고 저 수용소 보내는데 우리나라만 무슨 사상을 갖든 자유롭게 한다. 그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 사상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다른 거 잔뜩 집어넣으면서 결국에는 결국 이걸 하기 위한 겁니다.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가족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결국 사회제도가 그냥 개판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상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나라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요 세 가지가. 종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앞으로 전도 못하죠. 목사가 제대로 말씀대로 설교하면 걸리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 우리 유신 사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너희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러냐? 다른 종교도 다 있어. 요게 WCC 운동 아닙니까? 예? WCC. 우리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뭣도 모르고 말이야 십자가에다가 마리아 수건이란 걸 M자로 이렇게 걸어놓아요.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과 같이 나가자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M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면 걸려요. 고발하면.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 뭐 목사가 자유롭게 설교하는 거에서 타치 안 한다 그러죠. 근데 지금 어떤 시대죠? 우리끼리 그냥 마음 내고 떠들어서. 근데 지금 유튜브나 이런 SNS로 이것이 나가잖아요. 누가 또 녹화해서 나가면은 우리끼리만 보자 하는 게 나중에 보면 다 나가요. 그러면 그걸 본 다른 종파나 거북한 사람들이 고발하면 걸려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치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자들 같아요. 결국에는 기독교 목조르기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전도하는 즉시 바로 고발돼 갖고 다 잡혀가요. 이러한 현실이 도래하도록 만드는 게 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이겁니다. 첫째가 바로 성적 지향을 차별하지 말라. 즉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라. 동시에 모든 성들을 다 법적으로 제재하지 말라. 이겁니다. 풀어주라 이겁니다. 사상의 자유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교회의 40%가 좌파라고 그러는데 대형교회도 40%가 좌파예요. 자유민주주의의 녹을 먹고 살면서 공산화돼도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한번 김정은이 치하에서 한번 살아보기를. 저기 가서 요독수용소나 이런 데 가서 살아보면 딱 될 놈들이죠. 이렇게 무서운 법이, 우리 특히 기독교인에게 무서운 법이,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무서운 법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이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성적 지향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 즉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라. 모든 성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내가 무슨 사상을 갖든 간섭하지 마라. 어떤 종교를 갖든 남을 비방하지 마라. 다른 종교 비방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 한국의 사법제도 안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는 충분하다 이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간에도 양심 있는 자들은 현행법상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 없다.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야당에서도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애나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된 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법들을 강화하는 것은 뭐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대부분 그거 개별적 차별금지법 그거 좋은 거지. 장애나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거 안 되지. 그런데 이렇게 다 되어 있는 법을 무시하고 그걸로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은 차별 경험을 누구나 겪게 된 불행한 일로 치부하지 않고 아직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못함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게 된다 이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별당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거죠. 이들은. 그러나 우리 반대론자들은 이 해당 법안은 우리 헌법 현행 법체계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 외에도 또 그 남성 여성 외에도 분류할 수 없는 또 다른 성으로 분류를 또 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 양성 평등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헌법과 충돌되는 거예요. 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양성평등의 사회를 이루겠다는 게 마치 누가 선거 그 모토로 내서 온 게 성평등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아니 성평등이라니 저거 저 좌파이냐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성평등이 아니라 남녀 양성평등이에요. 우리 헌법에서 양성평등이지. 성평등이라고 하면은 남성 여성 외에도 수많은 성들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세계에 남성 여성에 무슨 성이 있어요? 여기 창세기 1장 26, 27절, 28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지 다른 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갈이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다른 성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란 이름을 가지고 멀티 같은 국민들은 뭐 괜찮은 건데 하면서 도리어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당하는 겁니다. 역차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혐오 발언이 돼요.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역차별된다면 그 역차별된다는 말한 것 때문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등의 아예 반대 자체를 못하도록 금지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학교 앞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동성애 반대 시위를 벌이면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 시위를 벌이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시킬 때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다 하면은 처벌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 교육을 시킬 권리가 있다면 그거 안 받겠다는 권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직 그 시키겠다는 그쪽에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역으로 차별되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다수 국민이 역차별받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2016년에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교사가 시켰더니 그 학생 중에 누가 인권 침해로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서울교육청은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학생 인권 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Y 교사는 교육법상 자신에게 보장된 교사의 권리는 나 양보 못한다. 잘못 없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교육청은 뭐라고 했느냐? 결국 이렇다 할 문제점을 찾지 못했고 그래도 학생들에게 교사 보고 구두로 사과하라는 권고문을 2017년 올 학교를 통해 교사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과하라. 교사 보고. 여기 아까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두 번째 이론의 계명에 속하죠.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 차별금지법. 여기에 바로 학생 인권조례가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찬반 토론이나 부정적 측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말 했다가는 역시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인 것으로 교육되어지고 동성애 성교육, 학문 성교니 국왕 성교 등이 의무화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애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동성 성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동성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그래요. 이미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런 성교육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애 의무교육 법안 SB 48을 폐지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학부모들이 있어. 스톱 SB 48. 그러니까 한쪽은 옹호하면 한쪽에서는 이거 아니다 하고 이렇게 반대 데모가 또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할 경우 이제 SNS나 이 유튜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동성애자가 딱 보고 고발하면 그냥 걸리는 겁니다.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시설 사유에 있어서 동성애 양성자들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성에 따라서 사우나나 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허용된 나라에서는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니까 오늘은 나 여자야. 딱 이러면 여자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들어가요. 왜 들어오냐면은 나 여자야. 그러면 여자야. 심지어 여자 목욕탕에 툭 들어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니까 나 여자야. 그런데 성전환 수술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게 제정되면 제일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또 여성들이 돼요. 미국 같은 데서는 이 화장실을 갖다 그냥 같이 쓰게 해놓으니까 남자가 성전환 수술도 안 한 남자가 나 여자야 하고 들어갔고 국민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제정되면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캐나다에 이민 갔던 그 어느 이민을 보낸 그 부모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뭐 거기서 교육시키느라고 돈 많이 든다고 해서 아예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라고 그냥 1억을 보냈다는데 1억 보낸 지 얼마 안 돼갖고 바로 그냥 애들 끌고 그냥 우리나라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 애가 딸애가 학교에 국민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어떤 딸내미하고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서도 자고 뭐 하여간에 그야말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같은 그 동급생 친구가 저보고 야 너 쟤 어떤 애인 줄 아냐고. 쟤 성전환 수술한 애야 그래. 그거 이제 그 부모가 알고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친해졌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 짐 싸갖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캐나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성전환 수술. 그래서 LGBTQ까지 나가요.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오섹슈얼 그 양성애자,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 Q는 내가 여잔가, 내가 남잔가 이거 자기 스스로가 헷갈리는 사람이 Q요 Q. 그래서 통칭 우리가 큐어 축제하면 이런 자들의 그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부모가 애의 의사를 무시했다고 양육권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웃음 얘기 같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그야말로 아까 그 가족이 해체된다고 그랬죠. 동성혼이 합법화됩니다. 동성혼이. 191처제 무너집니다. 1+1이 아니라 1+1+1, 2+1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가족제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뭐 양새끼하고 결혼한다고 약하고 같이 결혼사진 찍고 개하고 또 그냥 또 결혼한다고 결혼식 사진 찍고 이거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나?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이게 법이 통과되고 나서 개판 5분 전이 되는 겁니다. 왜? 성의 자유잖아. 젠더 이데올로기. 내가 무슨 성을 갖든 내 자유야 이거예요. 남성이 저 이번에 어느 대회에서
수영대에서 아, 그 트랜스젠더라고 한 사람이 1등했죠. 자기가 남자인데 이제 여성대에 참여했는데 성전환 수술도 안 받았는데 그 수영대에 나가서 1등했어. 그런데 남자끼리 그 수영대에서는 거의 500등 꼴찌, 거의 500등 한 사람인데 500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거의 나 오늘부터 여자 해가지고 여자 행사하면서 여자 수영대에 나가서 1등했어. 결국 여자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자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저 멍청한 개딸들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인간들도 아닙니다. 이거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들은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걸 해체해갖고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그래요. 진짜 평등한 유토피아. 평등은 개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이런 이 사무직을 이렇게 하려면 뭔가 좀 훈련된 학력이 좀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근데 학력까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력이 차별 안 받을 때 그런 데도 업무 분야가 있죠. 학력이 필요 없는 데도 있죠. 그러나 학력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거든요. 구별. 왜 남녀 구별하는 게 구별이지 차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별시켜놨지 차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니 이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아니 그것보다도 무서운 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동성혼하고 하게 되면 이 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이 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동성혼 뭐 이런 걸 하면은 혜택이 꽤 많다는 거예요. 혜택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보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또 많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좋은 거 아니냐고 헛소리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이 성적 지향을 차별하지 말라는 건 한마디로 동성애를 옹호하라, 합법화시켜라. 아니 그 외에 더해져 가지고 플러스 돼서 모든 성에 대한 자유를 허용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상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 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든 뭐 아나키스트 사상을 갖든 뭔 사상을 갖든 차별하지 마라. 사상의 차별금지. 우리나라 망하는 것이죠. 내부가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 내가 뭘 믿든 전도하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오후 시간에 각자 자유롭게 2시까지 광화문이나 시청으로 나가셔서 저한테 인증샷을 날려주시면 제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할게요. 여러분 우리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가 이럴 때 하나가 돼야지 다른 걸로 하나 안 되잖아. 하나님 창조 질서를 지키자 이겁니다. 창조 질서 지키자. 아멘. 이것만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